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오늘은 탑5 시리즈로 초보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처음 배우실 때 운전학원이나 아니면 사설연수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배우겠죠. 그런 분들한테 처음 배우실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잘못 배웠던 5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임의대로 뽑아봤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알려줬을까? 아니면 왜 이렇게 배웠을까? 아니면 왜 이런 나쁜 습관들이 들었을까? 이런 5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한번 지금부터 하나씩 봐볼까요?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이 핸들 잡는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핸들을 잡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9시 시계 방향으로 따졌을 때 9시 3시에 잡으라고들 많이 하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를 잡아야 되는지. 물론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잡기도 하고 하지만, 자, 초보 운전자분들은 이렇게 잡는 걸 가장 추천을 하는데요. 보통 운전학원이나 아니면 개인 강사분들한테 잘못 배우는 습관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다 보면 단점이 뭘까요? 자, 일단 이렇게 잡다 보면 핸들을 돌릴 때 확 돌리게 돼 버려요. 순간 확, 이게 힘이, 사람 몸에 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순간 나도 모르게 급한 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거나 비가 오게 되면 와이퍼를 작동을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을 하려면 손이 안 닿아요. 자, 손가락이 닿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려야겠죠. 자, 여기서 내리면서 켜고 올리고 끄고 올리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왼손이 방향 지시등 때문에 손을 자꾸 띄게 됩니다. 이 핸들에서 손을 계속 띄게 되면 안 좋거든요. 거기에다 이 와이퍼 같은 경우는 뭐 잠깐 켜고서 이렇게 놔두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고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것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조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9시 15분을 잡으면 우리가 깜빡이를 켤 때도 손가락만 뻗으면 바로 깜빡이가 걸립니다. 와이퍼도 바로 내리면 걸리죠. 이런 의미에서 9시 3시가 가장 안정적이고요. 자, 이 손이 왼쪽으로 갈 때, 자, 여기까지. 자, 이 손이 일로 갈 때 여기까지. 하지만, 자, 돌릴 때 불편하죠, 벌써. 자, 많이 돌렸다고 돌리는데 핸들도 얼마 안 돌아갑니다. 자, 이쪽도. 자, 그리고 핸들에서 손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두 손이 같이 꺾이죠. 여기서 조절이 힘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잡으면 여유 있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확실하게 9시 3시가 안전합니다. 자, 이 핸들 잡는 방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자, 이렇게 밑에 잡고 가시는 것도 안 좋아요. 핸들도 제대로 잡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못 배우신 분들이.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페달 밟는 발의 방법인데요. 가끔 운전학원이나 이 사설 운전 연수 강사분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페달을 밟을 때, 자, 저희가 보면 브레이크 페달이 있고 엑셀 페달이 있죠. 자, 이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를 가운데를 밟으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페달의 가운데, 자, 가운데를 밟고 엑셀을 밟을 때는 발 전체를 옮겨서 뒤꿈치를 떼면서 엑셀로, 다시 띄면서 브레이크로, 자, 이렇게 발 전체를 움직여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가끔 블랙박스 영상이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이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 영상들 아주 가끔씩 나오는데, 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 페달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운전 미숙이죠, 결론은. 그래서 뭐 갑자기 주차장에서 나가려다가 뭐 상가로 돌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급출발을 해가지고 앞차를 들이박는다든가, 어떻게 보면 급발진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운전 미숙으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페달 조절이에요. 이 페달을 자 이렇게 전체를 움직이다 보면 허벅지가 같이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 전체가 다 움직여야 돼요. 뒤꿈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페달을 가운데를 밟다 보니까 자 멀어요. 그 다음에 페달을 밟기가 되게 멉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급작스러운 상황, 돌발 상황에서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자 빨리 옮겨야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옮겼을 때 빨리 정확히 밟으면 좋겠지만 옮기다가 자 자 내가 페달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 페달을 놓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네 브레이크를 못 밟겠죠. 상당히 위험하죠. 엑셀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엑셀은 내가 못 밟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엑셀은 뭐 그냥 걸치기만 해도 되니까. 그럼 엑셀을 못 밟는다고 사고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크를 못 밟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발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 첫 번째 단점, 다리가 피곤하다. 자, 두 번째 단점, 페달을 정확하게 밟을 수가 없다. 네. 세 번째 단점, 빠른 동작이 어렵다. 보통 이렇게 가르치죠. 대부분. 자,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넓죠. 그러면 오른쪽 반을 밟아라. 엄지발가락 쪽으로. 자, 이렇게 밟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붙이고 자, 엑셀을 밟을 때는 그대로 벌려서 엑셀, 다시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점은 자, 일단 허벅지가 고정이 돼 있어요. 자세에 불안하지가 않죠. 자, 우리가 핸들 조작을 하면서 페달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발 전체가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동작이 안 좋겠죠. 지탱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자, 빠른 동작이 가능하다. 자, 엑셀을 밟다가도 빨리 브레이크, 자, 밟다가도 빨리 브레이크. 자, 이 빠른 동작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 우리가 항상 자, 브레이크에다 발을 맞춰 놓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엑셀은 뭔가 불편하게 약간 옆으로 가 있어야 돼요. 엑셀을 편하게 밟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브레이크를 편하게 밟고 엑셀은 조금 불편해도 벌리면서 자, 허벅지를 약간 벌리면서 살짝 밟다가 자,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빨리 안쪽으로.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도 위험한 상황이야, 빨리 안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운전 학원에 혹시라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설 연수를 하시는 분들, 진짜 이 강사분들 요거는 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학원에서 이 발을 전체를 움직여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똑바로 가는 법인데요. 대부분 예전에 운전을 가르쳤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걸 정확히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잘못 가르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바로 우리가 차선을 맞추면서 갈 때 자, 어떤 거냐면 멀리 보라고는 가르쳐요. 자, 멀리 보라고는 가르치는데 자, 멀리 보면서 똑바로 못 가시는 분들한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차선을 맞출 때 자, 내 오른쪽 다리가 이 도로의 가운데쯤 가게 해라. 자, 내 오른쪽 다리, 엑셀 페달 밟는 이 다리가 이 도로의 가운데 있게 맞추면 차가 똑바로 갈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 맞아요.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 그래, 내 다리가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느낌에 내 다리가 가운데 있네. 자, 이게 가능한데 단점이 뭐냐면 멀리 보질 못합니다. 예, 빠르게 멀리 보면서 갈 때는 이 방법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역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잘못 가리키는 방법이 자, 뭐 핸들을 이 차로의 가운데 있게 해라. 이 양쪽이 가운데 맞게 해라. 자, 그러면 자, 멀리 이것도 못 봐요. 예,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조금씩 다른 곳은 또 적용하기가 힘들고요. 자, 세 번째, 창문 모서리를 왼쪽 선하고 겹치면서 가게 해라. 아니면 핸들에 잡은 왼손이 왼쪽 라인하고 겹쳐서 간다는 느낌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야를 가깝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 시야가 여기를 보게 되죠. 그러면 자, 자꾸 가까운 쪽을 보다 보면 먼 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와이퍼 꼭지를 중앙에 맞춰라. 자, 와이퍼
저 안에 있는 와이퍼, 자 와이퍼마다 다 조금씩 다르죠. 예, 처음에 그렇게 운전을 배우신 분들은 내가 이걸 어디에 맞춰야 되지? 그럼 와이퍼 꼭지 저긴데, 그럼 와이퍼 꼭지를 가운데 맞춰야지. 가운데 맞추다 보면 시야는 계속 거기를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빠른 속도에 차선을 못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법들이 빠른 속도에는 적용이 안 돼요. 천천히 갈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만 지키면 되고요. 자, 우리가 멀리 보는 거는 맞아요. 멀리 보면서, 자, 우리 차는 오른쪽이 넓기 때문에 운전자 몸을 기준으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내 몸이, 자, 내가 차를 운전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 길의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멀리 보면서 가다 보면, 자, 시야도 넓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한쪽으로 치우치는지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왼쪽으로 붙으면 벌써 붙은 게, 내 몸이 붙은 게 느껴지거든요. 운전자 몸이 가운데로 가면 오른쪽으로 붙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자 몸이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나 저렇게 화살표, 자, 이런 것보다 약간 내 몸이 왼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 차폭감도 더 빠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시로 사이드미러나 룸밀러를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그걸 제가 물어보죠. 그거 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옆에 차들이 얼만큼 있나, 뒤에 차들이 얼만큼 있나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내 차가 똑바로 차선 안에 가는지, 양쪽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고요. 자,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자, 앞에 차량 길도 봐야 되죠. 신호등도 봐야 되죠.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도 봐야 되죠. 그리고 내비를 듣다 보면, 자, 우리 길을 찾아가야 되죠. 근데 자, 시야가 계속 다른 데가 있어요. 뒤에 아무것도 쓸데없는 차 룸밀러로 계속 그거 확인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자, 내가 똑바로 가는데 집중이 분산돼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똑바로 갈 때는 진짜 앞만 보고 가시면 돼요. 옆이든 뒤든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옆에서 끼어드는 차 내가 못 막아요. 자, 내 앞에서 끼어드는 차는 내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오는 차가 나를 박는다? 제가 못 막아요. 저는 오로지 앞에서 들어오는 차나 앞의 상황에 대해서만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하실 때 앞을 주로 많이 보셔야 되고요. 사이드미러나 아니면 룸밀러는 후진할 때나 아니면 차선 변경할 때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자,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배우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잘 알아야 된다. 아니면 누구한테 많이 듣든가, 아니면 본인만의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이 거리를 언제 들어가야 될지, 이 거리를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내에서 주행을 하거나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주행을 하다가 차선을 넘어갈 때는, 자, 분명히 옆에 차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옆에 차들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안 하시고, 대부분 이 거리, 먼지 가까운지만 판단을 하시고 차선 변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배우실 때도 이 거리를 잘 판단해라, 이렇게만 배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조건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속도입니다. 이제 내 차의 속도와 이 옆 차의 속도, 그 속도 차이가 있으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저희가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자, 내 차와 옆 차가 속도가 비슷하면 아무리 가까워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보다는 이 속도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실제로 대부분이, 거의 초보 운전자들의 90% 이상이 이 거리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가다가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옆에 차가, 자, 가까이 있습니다. 계속 가까이 있는데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자, 이러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내 차가 만약에, 자, 속도가 느려요.
자, 내 차가 속도가 느리고 옆 차가 빠르다 보면 자, 점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면 아, 옆 차가 빠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무조건 아, 옆에 차가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러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예, 옆에 차의 거리보다는 속도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운전을 배우다 보면 잘못 배우는 것도 있고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세부터 해가지고 뭐 시트 포지션부터 해서 저희가 실제 주행을 할 때 뭐 끼어드는 요령이나 아니면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자, 어떻게 진출입로를 빠져나가는지 들어가는지 이런 요령들도 어떻게 보면 진짜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초보 운전자분들이나 아니면 어디 이제 다른 데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우고 오신 분들을 고고싱을 하다 보면 그렇게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잘못 배운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분이 나중에 운전하시는데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네, 아, 이게 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습관이 그렇게 드신 분들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5가지 탑5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전운전하세요.